예, 반갑습니다. 예, 날이, 이제 한창 더울 때는 뭐 7월 말, 8월 초 중순 이때가 한창 더운 줄 알았더만 요즘은 7월도 뭐, 지금부터 더우면 한 얼마나 더울지 그렇습니다. 예. 앞 시간 2인편 하다가 쉬운 글귀가 쭉쭉쭉 연이어 나와가지고 한목 다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었네요. 이인편 사무와 오도는 이리간지 일관이란 이리간지라는 충서까지도 했었고, 그 다음 개념사전 현자를 보면 어진이를 보면은 어진이를 보면은 그 사람하고 같이 되기를 생각하려 했는데, 요즘 어진 사람 보면은 지가 뭐 잘났다고 이래가지고 평하기가 좋죠. 사부모호대야 부모를 섬기되 기간 얼마 기자 몇 기자인데 이게 작을 미자하고 통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무슨 부모를 섬길 적에 생각 때 말이에요. 부모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거나 뭐 구중을 하게 되면은 자그마한 소리로 간하라는 말, 기간이란 말이 저는 뭐 부모한테 호도하는 것의 처음이자 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까지 하고, 그 다음 자활 부모제 의시든 불언유하며 여기 오늘 할 차리죠. 엄청 엄청 유명한 말이죠. 예, 뭐 그 뒤에 읽기는 다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예, 부모 제어시던 여기서부터 뭐 한 건이 끝납니다. 다 뭐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활 부모 제어시던 제자는 뭡니까? 있다라는 뜻이지만은 물건이고 사물은 있다 했습니다. 사람일 때는 제가 어떤 뜻이었습니까? 살아있을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여제하도 제사는 뭐 같이 하라? 제사는 있는 것 같이 하라는데 그 있는 것이 살아계시는 분한테 어떤 것을 대접하듯이 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제도 부모 제것이든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이 말이죠. 부모 제것이든 불언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자활 3년을 무게어 부지 돌아야 가위호이니라. 이거는 앞에 한번 나왔었죠. 여기 나왔습니다. 자활 부모 진여는 불가부지하니 일적이히요. 예, 써있자 뒤로 붙입니다. 그 다음 일적이군이라. 그래서 부모의 나이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기쁠 희자하고 두려울 할 구자 해갖고 희구진년이라고 나오면은 그건 부모의 나이입니다. 부모님의 연세를 말할 때는 희구진년이라고 합니다. 희구. 그 다음 자활 고자의 언지불출은 시궁지불체가 아니라 자활 이약실지자 선의니라. 자활 군자는 용무러 은이 민어행이니라. 예, 엄청 많이 나눕니다. 예. 신어은 민어사. 말은 언제나 신중히 하고 행실은 언제나 민첩하라는 것이 공자님이 몇 분 주장한 말입니다. 예. 그 다음 자활 덕불곤이 필요인이니라. 자유활 사군 삭이면 예, 숫자가 여는 자주 삭자입니다. 자주 거듭 이럴 때는 삭으로 발음 납니다. 이건 발음이 세 개죠. 숫자수, 그 다음 자주삭, 그 다음 이게 빽빽하다라고 할 때는 여보습니다. 촉자로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음이 세 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듭하다, 자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군 삭이면
사욕의요. 사욕이 아닙니다. 사욕의가 아니고 사하고 욕자하고 띄어야 됩니다. 사욕이요. 부모 사귀면 사소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작지만은 여기까지 하고 자활 부모 제어시든 워낙 뭐 어디든지 많이 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 제어시든 불언유하며 유필유방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면 요 계속 앞 시간에도 마지막에 있고 지금도 있는 게 효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효도에.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에는 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불언유는 뭡니까? 아닌 글자가 나오면 아니다, 없다, 못하다, 말라. 내가 이 중에 한 개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그런 경우는 뭐 하지 아니해야 하고 아니하다가 더 맞겠네. 원유하지 아니해야 되고 멀리 놀러 가지 아니해야 하고 유필유방 놀러 갈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방향이 있어야 된다. 엄청 흔한 이야기다. 마치 우리는 이거만 보면 어른이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로 그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십니다. 아시오도 지금까지 효도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일상적으로 하는 효도는 뭡니까? 뭐 효도라는 것은 뭐 부모의 뭐 말을 잘 듣고 하는 것이고 또 뭐 마지막에 효라는 것은 뭐 이름을 내가지고 양명어세 해가지고 부모의 갖다 영예롭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 일상적으로 하는 부모한테 하는 매일매일 하는 부모한테 하는 행동 뭡니까? 여기에 딱 써놓기는 뭐였습니까? 매일매일 부모한테 하는 효도는 같이 사는 부모한테 하는 효도는 날이 어두워지면 혼전 부모한테 효도를 알고 부모한테 하는 건 욕입니다. 혼전신성이고 왜? 먹고 있는 것은 자식하고 부모하고 똑같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기해 보면 딱 써놓기로 혼전신성하고 뭡니까? 동원 하청이죠. 이수변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매일 하는 효도는 요 8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 8자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거는 혼정신성이죠. 혼정은 뭡니까? 어두워지면 정해드리고 무엇을 정해드려? 잠자리죠. 어두워지면 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어두워졌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요는 뭐 잘 가려져 있는지 보고 입은 잘 가려져 있는지 보고 그래서 어두워지면은 잠자리를 봐드리고 그리고 잘 주무시소 하고 나오는 거고 새벽이 되면은 삽히는 거. 그래가지고 뭐 어찌 뭐 잘은 춥지 않았습니까? 하고 묻고 어째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냐고 묻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거는 혼정신성이 4개 퍼깁니다. 그러고 1년 내 하는 일은 뭡니까? 뭐 겨울에 추우면 따뜻하게 하야 되고 나무 해가지고 따뜻하게 하야 되고 여름에는 어떠십니까? 청자가 이수부터 청자는 서늘할 청자입니다. 여름에 오늘같이 더운 날 서늘하게 해드리는 거고 요즘 뭐 에어컨도 있고 뭐 겨울에 뭐 난방도 있고 뭐 부모한테 효도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부모한테 효도 매일매일 하고 1년 내에 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혼정신성하고 동원하청입니다. 그 중에서 요즘은 동원하청은 뭐 기계가 다 해주니까 뭐 나무하러 갈 필요 없고 뭐 혼정신성도 그래서 얘는 시대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하죠. 혼정신성은 요즘은 뭡니까? 뭐 혼정신성은 그 뭐 부모한테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안부로 전화 한 통화 하는 것 여기에 속하겠죠. 여기에. 그런데 이것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한테 호도하는 게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는 원유하지 않으면 멀리 놀러 가지 아니해야 하고 놀러 갈 때에는 반드시 방향이 있어야 된다. 내가 이제 뭐 동쪽 누구 집에 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만약 급한 일 있으면 찾아야 되니까요. 요즘은 유필유방도 뭐 전화 걸면 되니까 뭐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멀리 놀러 가다 원유하다 멀리 놀러 가지 아니해야 하고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꼭 놀러 가는 거 유자 놀러 가는 것만 이야기했겠나요? 옛날 사람은 유자가 엄청 다양하게 쓰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 유자가 뭡니까? 그저 실없이 놀러 간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집 밖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것은 다 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자는 실제 보면 뭡니까? 배우러 공부하러 가는 것도 유라고 합니다. 학문을 따보러 가는 것도, 공부를 하러 가는 것도 유라고 씁니다. 그 다음 뱃을 가는 것도 유라고 씁니다. 예를 들어 오상유어 산음할 적에 이런 말이 있다. 내가 일찍이 진주로 합시다. 오상유어 진주할 적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일찍이 진주에 유람 갔을 적에 라고 되어 있죠. 그래 해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볼 때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진주에 유람을 간 건지 아니면 진주 목사로 간 건지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오상유 진양할 적에 하면은 진주 목사로 온 사람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배설하러 가는 것도 유자로 쓰는 거예요. 유자로. 그러니까 유라는 것은 집을 떠나 밖에 나가는 건 다 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배설하는 것도 유라고 하고 공부하는 것도 다 유라고 합니다. 혹시 다음 일반 어른들 문제 보면 뒤에 가면은 연언을 하고 문인록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인록에 보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문인록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후가 먼저 나오죠. 사후. 그래서 사후편은 스승하고 진짜 같은 스승이니까 연언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사후록이 딱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딱 보세요. 보면 종유록이 나옵니다. 종유. 누구하고 종유했다 나옵니다. 종유했다는 부분은 뭐이겠나요? 종유했다는 것은 같이 따라서 농기라면 매로 그 문인록에 있겠습니까? 사후는 아니지만 서로 상종하면서 학문을 닦은 사람을 갖다가 나이가 통상 자기보다 종유는 쫓을 종자니까 내보다 나이가 11세 이상 많은 사람을 따라서 공부할 때가 종유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건 뭡니까? 연은가에 보면 사후록이 있고 종유록이 있고 그 다음에 근문록이 있죠. 근문에 미친 근문록은 제자들을 말하지 제자들. 그렇고 근문록 중에는 더 하면은 공부는 잠깐 와서 한 사람도 근문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평생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한 사람은 요걸 문인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시교생이라고 나오죠. 모실 시자 가르침 받을 교자 했고 시교생이로 나오죠. 요 요수도 종유록이 할 때 유자가 뭔 뜻인가요? 이는 공부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유자는 놀러 가다라는 뜻이 아니고 집을 나가서 뱃을 하러 가거나 공부를 하고 가거나 뭐 할 때입니다. 그래서 멀리 놀러 가지 아니해야 되고 한 겁니다. 옛 사람들은 이것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어찌 됩니까? 내가 진주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뱃을 하러 가지고 저 뭐 평안도나 한경도 꼴짝이 어느 흰감을 발령을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어째? 제일 걷잡고 하는 게 뭡니까? 나이 많은 부모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멀리 갈 수가 없다라고 하죠. 그럼 그거는 뭐 뱃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유라는 것은 유람하다는 뜻이 아니고 집을 나가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놀러 가지 우리 말로는 여러 가지 다 포함된다. 놀러 가다 뭐 유람 가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그 뜻에는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자가 나오면은 그것을 갖다가 뱃을 한 건지 애나 놀러 가는 건지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되거든. 또 이야기 나오네요. 시 중에서 유자음이라는 시 들어봤나요? 유자. 맹교가 지은 시죠. 맹교가 지은 시 유자음이라고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놀러 가는 아들이 읊은 시일까요? 놀러 가는 아들이. 놀러 가는 거죠, 놀러는. 그런데 이것은 이 유자음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유자음의 내용을 보면은, 이거 맹교가 지었습니다, 맹교가 지은 유자음에는 유명한 시가 있죠. 아들이 내일 되면 출타하고 먼 길을 떠날 겁니다. 그래서 이 유자는 길 떠나는 아들의 노래 이래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놀러 가는 아들이라면 놀러 가면 기분 좋을 건데요, 어째? 길 떠나는 어떤 자식의 노래 이런 뜻이죠. 그럼 놀러 가서 내리면은 이제 원행을 먼 길로 갈 건데 저녁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시를 읊었죠.
뭐라고 했느냐. 맨 처음에는 뭡니까? 자애로운 어머니, 자모죠.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 가운데 있는 실은 자모 수중서는 이걸 할 거는 그 얼마 안 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모 수중서는 선짝이 맞습니까? 실사가. 예, 실선자죠. 자모 선자 이건 바느질을 할 때 실입니다. 자모 수중서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손에 있는 이는 바느질 실은 뭡니까? 무엇이 된다? 이거 엄청 유명하시죠. 유자 신상이라 그것은 유자 길떠나는 아들의 유랑나는 아들의 몸에 입을 옷이다. 그럼 내일 좀 길떠났긴데 저녁에 어머니가 아들 입고 갈 옷을 갖다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모 수중서는 유자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 유자는 여기서 유랑가는 아들이란 뜻이 아니하고 길떠나다는 뜻이 훨씬 많다는 거죠. 길떠나는 아들이 입을 옷이다. 그 다음 어찌 됩니까? 그 가만히 가서 자식 옷을 끼워주는 걸 갖다가 아들이 보고 있으니까 어찌 됩니까?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임행, 밀밀봉, 봉자는 재봉, 기울 봉자죠. 임행밀밀봉 하니 임행밀밀봉은 어찌 됩니까? 그 다음 생각의 자고 두려워할 공자. 두려워할 공자는 염려할 공자로 엄청 많이 씁니다. 염려하다. 의공 뭡니까? 의공 지직이라. 그래 아들이 어머니가 저녁에 자기 입고 갈 옷을 갖다가 바느질을 하는 걸 보니까 바느질을 갖다 한 뜸을 너무 정성스럽게 촘촘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행 밀밀봉. 임행은 뭡니까? 떠나기에 앞서 이 말이죠. 떠나면 내리면 아들 떠날 겁니다. 그래서 떠나는 건 자식이죠. 자식이 떠남에 임하여서 밀밀은 바느질을 촘촘히 하는 거죠. 밀밀 떠남에 자식이 떠남에 임하여 미쳐서 바느질을 촘촘하게 그렇게 바느질을 하는 것은 봉자는 재봉봉자죠. 바느질을 촘촘하게 바느질을 하는 것은 뭡니까? 바느질을 하는 것은 의공지직이라. 의공지직이 어찌 됩니까? 의공지직이 요원 의자는 생각한데 이 말이죠. 생각한데 돌아오는 것이 더딘 것을 자식 지금 내일 떠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가지고 옛날 중국은 또 딴 건 없다니까. 한번 출하면 몇 달이고 몇 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메 그렇게 바느질을 촘촘하게 하는 것은 생각한데 아메 자식이 돌아오는 것이 더딘 것을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늦게 돌아오면 옷이 떨어질 때가 많을 거니까요. 그럼 조금이라도 덜 떨어지라고 이렇게 짓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 아들은 몰기 좋아서 유랑가는 아들은 틀림이 아닐 거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배설로 가거나 그랬겠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고 떠나는 자신을 아들을 위해 가지고 바느질을 꼼꼼히 하는 그 어머니를 갖다가 저녁에 보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작별을 하겠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엄청 유명한 기절이 나오죠. 그래서 이까지 어머니 바느질을 하는 걸 보고 그 뒤에 선업교는 뭐라 써놨나요? 네. 수원 뭡니까? 수원 촘초 마음 십자입니까? 수원 촘초심으로 좀 응원해도 됩니다. 수원 촘초심은 중원 촘초심으로 같은 날 겁니다. 수원 촘초심으로 그 다음 뭐입니까? 보득 삼춘 희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어는 누가 말했던가 이 뜻이죠. 누가 말했던가. 누가 말할 수 있으리 이래 해도 됩니다. 촌초심은 뭡니까? 푸른 풀인데 말 한마디밖에 안 되는 초니까 짧은 거죠. 조그만한 풀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했는가 조그만한 이 풀의 마음으로 촌초심으로 이 촌초는 자식의 마음을 비유한다고 나오죠. 누가 말했던가 한마디쯤 되는 자그만한 이 풀의 마음으로 보드할 때 특자는 능할 능자와 같습니다. 능이 삼춘 봄 3개월이죠. 능이 삼춘의 봄 3개월 동안의 그 따뜻한 햇살에 보답해 줄 수 있다고 누가 말했던가. 짧은 풀과 같은 그는 한 개의 그 자식의 마음으로 그 삼춘 동안 내내 햇살을 비춰가 키워주는 어머니의 자유로운 마음에 자유로움에 보답해 줄 수 있으리라고 누가 말을 했던가 하면서 보답해 줄 수 없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앞 문장하고 여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떨어져 있지만은 감동적인 것이죠. 어머니가 하루 저녁 내일은 자식이 떠날 건데 하루 저녁 자기 옷을 바느질 하는 것을 보고 평생에 지나오면서 자기를 갖다가 내가 모친한테 해준 거는 봄날에 이 짧은 풀과 같이 보잘것없는 마음밖에 없고 어머니의 그 은혜는 삼춘의 햇살과 같이 한없이 많았던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감동적이시죠. 그런데 요런 시를 쓰는 여기서 유자의 마음이 유랑가는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혹시 유자음이라는 그런 시가 나오면 그는 길떠나는 아들 길떠나는 자식의 노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도 불은유 할 때 이건 놀러 간다고 동네 아들한테 어린 아들 보고 네 멀리 놀러 가지 마라. 또 놀러 가면 그거 뭐 간다고 딱 연락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어른들한테도 다 통용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유라는 것은 중국 같은 경우는 땅도 넓고 해가지고 한 번 떠나면은 1년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벼슬 떠나면 몇 년 동안 오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시면 임금이 벼슬을 준다 해도 멀면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일을 다 하면 어떨 건데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시면 멀리 놀러 가는 행위, 멀리 길 떠나는 것. 길을 떠나지 아니해야 하고 놀러 갈 적에는 반드시 방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한테도 통하는 이야기고 어른들한테도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자활 이 이야기는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3년을 무게어 부지 돌아야 3년 동안 이는 3년 동안이지만은 뭡니까? 부모 사후 3년 동안이라는 뜻이죠. 3년 동안 무엇에 고침이 없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3년 동안 무게어 부지 돌아야 아버지의 도에 이건 뭡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행했던 어떤 일이나 도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생전에 행했던 어떤 도리, 어떤 길에 고침이 없어야만 가위, 이거는 효자란 뜻이겠죠. 효자라고 이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앞에 나올 때 1권에 어디 나왔었죠? 1권에 나왔었는데 1권에도 나오고 다시 여기도 나왔던 것으로 볼 때는 이 말이 제자들 사이에 엄청 많이 인용되고 희자되었다는 말이었죠. 앞에 나올 때는 이 앞에 어떤 기절이 되어 있습니다. 부재의 관계지요. 부모의 관계 행위니라고 해가지고 앞에 나올 때 이 앞에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이 효자인가 효자 아닌가를 보려고 하면 이래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할 때 이 말이 나오죠. 어떤 A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효자인가 효자 아닌가를 보려면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뜻을 봐라. 뜻을 행동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아가 왜? 행동은 아버지의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주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로 할 때 그 마음의 심지가 어떤지를 봐라. 그러면 효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왜? 무슨 일을 해도 이거는
우리 뭐 부모 갖다 드려야 되겠다. 부모는 문제 생각하면 호자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귤이 있으면 몰래 품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부모 생각이 자기보다 우선이니까 귤을 품에 않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람이 효자인가 효자 아닌가를 보려고 하면 알려고 하면은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뜻을 봐라. 그럼 그 부모가 죽고 나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봐라. 행동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효자인가 효자 아닌가를 알 수 있다. 그런 중에서도 아버지가 죽은 지 3년이 지나도록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하여 고침이 없으면은 그런 사람은 진짜 효자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할 때 일권에서 나왔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 있는 것은 빠져버렸죠. 3년을 무게어 부지더라야 3년 동안 아버지가 한 행동, 해놓은 뭐 길도자로 써놨지만 아버지의 법도라기보다는 아버지가 3년 동안 살아있을 때 한 일에 고침이 없어야만 효자라고 할 수 있을 거다. 굳이 3년이라는 것은 공자님이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3년은 뭡니까? 어머니나 아버지의 수탉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릇 같은 거, 강주로 같은 거 있으면, 그거만 보면, 어머니의 그 수탉이, 손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보면 아버지 한 일을, 그 일을 보면은 다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무게어부지도야. 근데 아버지가 잘못한 걸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한 일 중에서도 그저 보고 그대로 둘 일, 또 고쳤으면 하는 일들.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같이 살다. 이래가지고 한 집에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당장 한 달도 안 됐는데 아버지 살던 집을 싹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로 간다든지 그래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3년 동안 그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고침이 없어야만 효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앞편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자활, 부모지연은 연자가 나오면은 해년자 있고 나이 연자가 있습니다. 해년자로 해석할 것인지 나이 연자로 해석할 것인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지연은 됩니까? 부모님의 나이는 되죠. 부모님의 나이는 불가부지하라. 알지 아니할 수 없다. 부모의 나이는 부모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부모의 나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렇지만 부모의 나이는 그것을 갖다 알다라고 하지만은 이 아는 것이 몇 살이다를 기억하는 것일까요? 부모의 나이는 알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올해 80인데 올해 85인데 그럼 85에 대한 상황을 하는 거죠. 부모의 나이는 그 나이가 지니고 있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를 알지 아니할 수 없나니 부지 알지 아니할 수 불하면 아니할 수 없다.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나이는 그 나이가 가지고 있는 나이의 의미를 알지 아니할 수 없나니 일적이히요. 일적은 하나로는 곧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말이죠. 두 가지에서도 흔히 맞습니다. 어떤 것이면 예를 들어 무엇은 한편으로는 이렇고 한편으로는 이렇고 할 때가 일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곧되지만 한편으로는 곧 뭐 때문에 알아야 하고 써있자가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일적이히요 할 때 써있자는 뭐 때문이다 뭐 까닭이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합니다. 한편으로는 곧 뭐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또 기뻐서이고 기쁨 때문이고 부모의 나이를 아는 게 한편으로는 기쁜 것.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사셨다라고 한편으로는 즐거움 때문에 그 나이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 때문에 알아야 된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요새 부모의 나이가 기쁜 것은 부모가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기쁜 것이고 두려움 거 염려 쓰는 건 뭡니까? 내년에도 계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운 거죠. 이런 나이가 이런 높으신데 내년에도 계실까?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래서 희구진이라고 나오면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나이는 부모의 나이를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희구지년이라고 했고 기쁘리 짜고 두려울 것자로 쓰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것은 이거 올해 일까지 사시는데 내년까지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은 나는 거죠. 그 다음 자활. 그 다음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던 이야기, 단순한 이야기들입니다. 해석이 거의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고자의 말이죠. 고자 옛날에 되어 있습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자, 금, 이제금자나 예고자나 이런 것 시간을 나타낸 뒤에 놈자자가 붙은 것은 전미사 아무 뜻이 없다고 했죠.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전미사로 봅니다. 옛날에 말이죠. 고자의 옛날에 언지 말을 언지 불출은 내지 않다이죠. 내지 않다. 그래서 목적어가 위로 올라왔을 때도 갈지자로 붙입니다. 옛날에 말을 내지 않다. 불출은 입 밖에 내지 않다는 뜻이죠. 옛날 사람들이 말을 내지 아니하는 것은 그런 말을 안 했다는 뜻이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는 언지불출은 말을 쉽게 내뱉지 않는 것 이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흔히 그렇게 해석하죠. 옛날에 사람들이 말을 쉽게 내뱉지 아니하는 것은 그게 우리 지금 말은 그때는 똑같습니다. 무엇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궁지불체. 나의 몸뚱이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나의 몸이 무엇에 미치지 못하는 것? 말한 것이겠죠. 말한 것에 따라가지 못할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에 말을 갖다가 함부로 내뱉지 아니했다라는 뜻으로 말을 신중히 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거하고 지금 나오는 거하고 제일 공자님이 말과 행동을 비유할 때는 뭡니까? 신은 말에는 신중하고 민어사 일에는 민첩하라는 말로 그 이야기가 2번, 3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옛날 사람이 아니죠. 옛날에 사람들이 말을 갱소리 내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자활 이약실지자 선어이니라. 이 말도 엄청 멋있는 말입니다. 자활 약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약으로서 어떤 일에 실수를 하는 자는 거의 없다. 그럼 약이라는 게 엄청 좋은 거라는 거죠. 약은 뭡니까? 간략할 약자인데 뭡니까? 간략할. 이 약자는 어떤 일에서 범람하지 않도록 자기를 갖다가 절제하는 거죠. 절제할 약자입니다. 절제할 약자.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찌됩니까? 주로 보면 약자를 해석을 뭐라고 해놨나요? 약자를 사시왈, 불치연이 자방이라고 했죠. 불치연이 자방. 치자 뭡니까? 화려할 치, 사치할 치자죠. 이것저것을 겉으로 번지르르하게 하여서 자기를 갖다가 방임하는 상태가 아닌 것. 그것이 아닌 반대니까 약자니까 절제하다는 뜻이죠. 절제하다. 그래서 이약실지자.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 상태를 절제함으로 하여서 어떤 일에 실수하는 자. 절제를 많이 해가지고 실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라고 해가지고 절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 곳곳에 다 나옵니다. 옛 사람들은 그래서 뭡니까? 아무리 즐거워도 뭡니까? 낙이불음. 아무리 즐거워도 불음. 음자는 방탕을 음자죠. 아무리 즐거워도 즐거운 것도 절제가 필요한 거죠. 즐거워도 그것이 방탕한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이 이야기죠. 또 어디입니까? A불상. 아무리 슬퍼도 그것이 생명을 갖다가 상해하는 데까지는 이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돌아가시고 슬프고 애통해도 그 슬픔과 애통함이 몸을 훼손해가지고
데까지는 이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몸을 해서는 그 자체가 효도하라 교도 호도를 잇는 것을 갖다 이효상효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 절제하는 것으로서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드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자왈 군자는 여도 말 신중히 하라는 겁니다. 말 신중.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도 교원 영색부터 나왔죠. 말을 갖다가 넘듣기 좋게 하리하게 아주 이렇게 교묘하게 잘 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싫어했죠. 군자는 용 누러으니 니는 행이니라. 군자의 모습이 요는 은행에 가능했죠. 군자의 은행은 어떠느냐 이 말이죠. 군자는 뭐 하고자 하는 자이다라는 거죠. 군자는 뭐 하고자 하는 자이다. 누르은 말에는 언으로 하고 말하는 것은 언으로 하고 말하는 것에는 언으로 하고 무엇에는 행동하는 것에는 민첩하려고 하는 자이다. 하려고 하는 것이 군자의 첫걸음이다. 이것이 입덕지 문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에는 언으로 하고 행실은 행동으로 하는 데에는 남보다 앞서서 민자가 민첩할 민자 남보다 앞서서 하는 것이 민첩한 겁니다. 제일 민첩한 것이 뭡니까? 민첩한 것. 부모를 섬길 때 민첩하게 부모를 잘 섬기는 게 뭡니까? 부모가 말하기 전에 벌써 눈치만 보고 먼저 해드리는 것이 민첩한 것. 남을 도울 때 민첩한 것은 남이 말하고 이거 해줘라 해도 기다리는 그때 해주는 게 민첩한 게 아니고 보고 해줘라 소리 하기 이전에 먼저 해주는 것이 민첩한 거죠. 알아서 민첩해줘요. 민첩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너보다 경주를 해가지고 달리 해고 조금 빨리 가는 것이 민첩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가지고 말하기 전에 알아서 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민첩한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뭡니까? 군자는 공자가 했던 도가 충솔하는 자체가 요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진심을 다하는 것과 나의 마음으로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어찌 보면은 누러은이나 민의행 같은 것은 다 충소해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자왈 덕불원이 덕을 갖춘 이는 외롭지 아니하니 덕자가 어떤 게 덕이라고 했나요? 덕이 무엇이 덕인가요? 선한 본성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품어받은 선한 본성을 따라서 하는 말과 행동. 이것이 선한 본성을 따라서 하는 말과 행동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쌓이는 인격. 그것이 덕입니다. 선한 본성을 따르다는 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선한 본성을 따라서 내가 행하는 일이나 심사 이런 걸 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따르는 사람,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뭡니까 이건?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은 돈을 많이 벌거나 벼슬이 높아지는 것하고는 한 개 상관이 없죠. 돈이나 벼슬은 인작이지만 덕을 따르는 것은 천작이니까요. 그래서 덕을 닦는다 해가지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 기필할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덕을 닦는다고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덕을 닦는 착함도 어찌되면 벼슬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덕이라는 것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문제지 자기의 어떤 유리함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덕이라는 것이 효과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덕이라는 것은 덕을 닦은 사람은 하늘을 부여해준 천성의 선한 본성을 따라 지내는 사람은 외롭지 아니하니 사실 외롭지 않다. 요즘 이렇게 사는 사람은 다 좋아하나요? 외롭지 아니하나니 필요리인입니다. 엄청 멋있는 말입니다. 덕불고라는 말이. 옛 사람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곳곳에 다 공부하고 이렇다 했고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겠나요? 그런데 어떤 순간 어느 상황에도 아무리 가난해도 또 아무리 어려워도 그 중에서도 사랑의 본심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되었던 말이 덕불고라는 뜻이죠. 덕을 닦는 사람들은 외롭지 않아요.
이는 성인의 말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중에 가난해도 지조를 변하지 아니하고 그렇다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덕을 닦은 이는 외롭지 아니하나니 반드시 이웃이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웃은 당대에 없으면 어찌 됩니까? 당대에 없으면은 내세에 있는 거죠. 내세에 있는 거. 그래서 보면은 지금 시대에는 양자원을 만나지 못했지만 후대에는 분명히 양자원을 만나면 그분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오는 게 덕불고라는 이야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자요할. 사군사기면 임금을 섬길 적에 자주 하면 이 말입니다. 임금을 섬길 적에 자주 하면 반드시 욕자는 욕을 당하다는 뜻입니다. 임금을 섬길 적에 자주 하면 반드시 욕을 당할 것이요. 이 공자의 말이 아닙니다. 자유의 말입니다. 공자의 제자입니다. 임금을 섬길 때 자주 하면 반드시 욕을 당할 것이요. 그럼 삭자가 뭘 자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삭자가 자주 삭자지만은 주위에 보면은 뭡니까? 충언이나 간언이죠. 간하는 것을 자주 하면이라고 해놨습니다. 네. 간하는 것은 실제 삭자는 꾸짖을 삭자도 됩니다. 잘못하는 일을 바로 잡아주려고 할 때 꾸짖을 삭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을 섬길 적에 임금 잘못하는 것을 자주 이렇게 토를 달면 꾸짖으면 이것은 욕을 당하기가 쉽고 자유의 이야기입니다. 공자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임금을 섬길 적에는 자주 하다보다는 공자님은 이 세상 제일 좋아하는 게 이해니까요. 임금을 섬길 적에도 신하가 임금을 섬길 적에도 또 임금이 신하를 대할 적에도 공경경자 하나면은 다 합니다. 아마 공자님 그런 말했을 거예요. 임금을 섬길 적에 자주 하면 생략된 말은 간하는 것을 간함을 이 말입니다. 임금을 섬길 적에 간하는 것을 자주 하면 이에 치욕을 당하기가 쉬울 것이고 또 부모 사귀면 친구 간에도 자주 하면 이 말이니까 이거는 뭐겠나요? 충고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사귀면 친구 간에도 자주 하면 목적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자주 하면 이에 뭐 하게 된다? 초자는 성으로지는 거죠. 이에 성지게 된다. 라고 해가지고 여도 삭자가 보면은 친구 간에 충고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사귀면 친구 간에도 자주 하면 이에 소원해지기가 쉬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유가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앞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하는 건 거의 설명할 것이 별로 없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 하고 잠시 쉬었다가 뒤에는 이건 안 읽어봤으니까 이행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 예. 이 앞편 8일편도 하고 나서 8일편은 그렇게 넉자로서 유명한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 안 했었는데 다음에 앞편하고 지금편하고 흔히 넉자 배기로서 많이 쓰는 이야기들은 요런 이야기들일 겁니다. 어디에 나왔습니까? 숙불가인. 숙불가인은 뭡니까? 숙불가인. 숙자가 누구 숙자지만 이는 누구 숙자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뭡니까? 상가가 어찌 됩니까? 계시가 뭡니까? 8일로 천자가 춤을 출 때는 천자가 파티를 할 때는 춤추는 사람은 8일이죠. 8명의 사람이 8줄인 것. 거기 8일이죠. 8일 64. 천자가 연애를 할 때는 춤추는 사람이 63명인 거예요. 그런데 논나라 이 계시는 이렇게 대부에 불과한데도 제후도 아니고 대부에 불과한데도 파티를 열면서 8일로서 갔다가 춤을 추게 한 거죠. 그래서 제후국의 대부인데도 그 8일로 춤을 추는 이런 행위까지 하는 걸 보고 공자님이 뭡니까? 공자님이 강력하게 비판할 때 시가인야온 이는 짓거리도 가인 참아하거늘 숙불가인 참아하거늘
누구 숫자를 하님하고 무엇을이라고 했죠. 참마하거늘 무엇을 참마할 수 없겠는가라고 할 때 숙불가에 그래서 숫자는 누구 숫자를 했고 사람한테 많이 쓰지만 이거는 무엇인들 이런 뜻이죠. 무엇인들 참마하지 못하라 라고 해가지고 참남한 것을 비판할 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고 요는 뭡니까? 예금상책은 무엇을 준 말입니까? 예라는 것은 뭡니까? 예라는 것은 뭡니까? 사치를 하는 것. 그래서 많이 피백을 많이 주고 봉투에 돈을 많이 엮고 하는 것은 화려한 것보다는 예를 지키는 금소한 것이 낫고, 장사를 지르거나 분모상을 치를 때 넘보기에 모든 것을 갖다 세련되게 거창하게 환이 많고 이런 것이 중요하고 한 것이 아니라 상주한테는 슬픈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본이 뭐냐? 근본의 무본, 근본에 힘쓰라고 하면서도 나온 이야기죠. 예 여기 사야론 연금이요. 예, 요리만 쓰나도 그렇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예금 상처를 하면 예는 여기 사야론 연금이요. 상은 여기 이하로, 여기는 쎄뜨게 보기 좋게 잘 처리하는 겁니다. 하는 것보다는 뭐 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뭐 슬퍼하는 것이 낫다라고 할 때. 그래서 예금 상척이라고 써놔도 그 기절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은 여기 이하로 영척이니라라는 말이 나왔죠. 그 다음 요거나 전부 다 근본이 바로 서야 내지는 근본이 있어야 외부로 표현되는 것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본질이 잘 딱 있어야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아름답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요도 그렇고 교소청 민목반도 그런 뜻이죠. 교소청 민목반은 뭔 뜻인가요? 교소, 예쁜 웃음입니다. 교명할 교자 이거 예쁠 교자입니다. 예쁜 웃음, 사람이 여인이나 남자나 웃음이 예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뭐 옛날에 서시 같은 거는 찡그리는 것도, 서시는 찡그리는 것도 예뻐 보여가지고 이웃에 있는 못난이가 효빈 뽐받을 호자 찡그릴 빈자, 찡그리는 걸 입어 찡그리는 걸 뽐받는다라고 하는데 어찌 이것도 근본이 제대로 되어야 나타나는 것도 훌륭하다는 거죠. 교소는 예쁜 웃음도 뭐 때문에 웃음이 예뻐지나요? 볼로물이 예뻐야 되는 거죠. 입 뒤에 생긴 근육이 예뻐야 웃음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쁜 웃음도 천 때문이며 볼우물이죠. 볼우물 때문이며 미목은 아름다운 눈매죠. 아름다운 눈매는 반 때문이야. 반은 뭡니까? 눈동자가 흑백이 또렷하고 분명한 반자죠. 흑백 또렷할 반자예요. 그래서 예쁜 눈매는 눈매 자체가 뭡니까? 눈매 자체가 흑백이 분명하게 딱 또렷하게 보여야 그것이 예쁜 눈이라는 거죠. 이것도 근본이 바로 서야 표현되는 것이 제대로 드는 그 아름다움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소는 천 때문이며 미목은 반 때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근본의 중요성인 거죠. 해사후소는 뭡니까? 이 말하면서 나왔었죠. 해사후소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림 그리는 일은 후소 해석. 그림 그리는 일은 후소 해석. 요 뭡니까? 요새 의조사 의자가 생략됐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림 그리는 일은 의조사 의자는 뭐 애도 되고 뭡니까? 뭐 보다라고 했죠. 그림 그리는 일은 후소 해석. 해석후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림 그리는 일은 의조사 어쨌든 뭐 보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은 소보다 뒤에 하는 거야 라는 뜻이죠. 그림 그리는 일은 소보다 뒤에 하는, 소는 뭡니까? 그림 그리기 이전에 그걸 바탕을 희게 칠하는 거예요. 백화 같은 거 보세요. 먼저 희게 칠을 해놓고 걷다가 채색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흰 바탕이 되는 것은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림이 돋보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근본이 얼마나 중요한 걸 말하죠. 해사후소를 말하면 어찌되면 해석하면 그림 그리는 일은 바탕을 희게 하는 것보다 뒤에 하는 거다는 거죠. 바탕을 희게 해놓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바탕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림을 항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도록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사후소, 교소천 이런 것들이 다 본질의 무본 근본의 힘쓰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왔던 겁니다. 해사후소 나오면 그림 그리는 일은 소보다 뒤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소보다. 그런데 우리는 어찌 됩니까? 뭐 바탕을 갖다가 희게 하는 것은 내몰라로 해놓고 7만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 다음 기송지탄은 뭡니까? 기나라와 송나라의 탄시. 이거는 뭡니까? 문헌이 없어가지고 무엇을 상과하지 못하는 것을 기송지탄이라고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빠체로 뭐좀 내가 그 어찌 되니까 하나라의 예를 갖다가 뭐 있는 대로 쓰는 걸 보고도 내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은나라의 이야기를 다 보고 했다. 그런데 그 은나라를 확인해 보려고 그 후예들이 사는 기나라와 송나라 가니까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할 때 기송지탄 문헌이 없어가지고 고증을 하지 못하는 탄식을 기송지탄이라고 하죠. 엄청 좁고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 그다음 사람은 어떤 것이든 뭡니까? 조절하는 게 이해라는 것이 중도가 얼마나 중요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이죠. 나이부름 아까도 이것도 이야기할 때 나오는데 아무리 즐거워도 방탕한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해야 하는 것. 아무리 슬퍼도 몸을 훼손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것에 가지고 어찌 됐냐 하면 낙도에도 사람들이 해야 될 알맞은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뭐 흔히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미 다 된 일을 가지고 막 화를 내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거 어째서 그랬노 어째서 이런 거 삽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뭡니까? 여기 뭐랄 때 성사불려 수사불가 무엇에서 나왔습니까? 애공이 제한테 물었죠. 사직단에 저 밤나무를 왜 심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소나무를 왜 심고 밤나무를 왜 심냐고 물으니까 밤나무는 율자 아닙니까? 그럼 백성들한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한 게다고 해가지고 전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본전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공자님이 제아를 꾸지람한 것이 아니고 어찌 됩니까? 제아가 뭐 애공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면 꾸중을 많이 했을 법도 한데 이미 지나가 버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사는 이미 완결이 되어있는 일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며 수사가 중요하죠. 수사는 뭡니까? 아직 완결은 안 됐지만은 거의 90% 돼가지고 바꿀 수 없는 일을 갖다 숫자가 거의 이루어질 숫자입니다. 거의 다 이루어져가는 일에 대해서는 옳다 그러다가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사라 불설하며 수사라 불간하며 그 다음 한마디 더 있죠. 기왕이라 불거로다. 이미 지나간 일을 다 갖고 탓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공자님의 그 여유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이었죠. 제 여자는 그 나한테 제사라는 것은 그거는 어찌 되냐 그런 게 제사라는 것은 대상한테 있다는 이야기죠.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그래서 어찌 되냐 그 살아계신 뜻이 생각하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는 여제 그 제사 지내는 대상이 살아계신 뜻한 마음 이것만 있으면은 밤한토를 놓고 하든 고기 멸치를 한 발 놓고 지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예의 본질이니까요. 예의 본질. 제사의 본질은 여자죠. 계신 뜻이 생각하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어찌 됩니까? 취재 이래 가지고 재개를 하고 하는 것들은 여제하는 정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제사 지내기 전에 재개. 그래서 공자님을 비유하기를 목탁이라고 한 것. 공자님을 평가하는 최초의 말이었습니다. 공자님을 평가한 말은 목탁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자님의 성격은 자공이 이야기했죠. 공자님은 성격이 무엇이었다? 5가지가 나오죠. 공자님은 성품이 온양, 공금, 양이죠. 그 5가지가 공자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다고 이야기한 것이 자공이 처음 공자님을 평가한 말이 나오고 그 다음이 목탁이라는 게 2번째 나오는 공자님에 대한 평가죠. 여기까지가 앞장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뒤 우리가 한 겁니다.
리니 위미한 일이 마을이 어진 것이 아름답다. 엄청 맛있어요. 리니 마을이 어진 것이 되지만은 리는 지금 마을이 어진 수가 없으니까 말에 어진 이가 뭐 그처하는 거. 말에 어진 이가 사는 것이 아름다우니 요거는 사람이 그 태할 때는 자기 살 곳을 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엄청 말씀입니다. 리인이 말이 어진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처음 나오기 때문에 써놨습니다. 그 다음 인자와 지자의 차이. 아주 인자와 지자를 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군자와 소인을 대비해 가지고 쓴 말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것이 인자와 지자를 대비해서 나오는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자는 좋아하기는 무엇을 좋아해? 인자는 아니라고 지자는 미인을 하는데 좋아하는 건 좋아할 요자. 인자는 무엇을 좋아합니까? 산을 좋아하니까.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뭡니까? 요수. 그런 게 인자 지자에 대비된 이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고 근데 인자는 아닌하고 지자는 미인을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인자는 뭡니까? 태어날 때의 선한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인자는 다 성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자는 태어날 때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라. 본성 그 자체에 편안해. 편안하는 것은 다른 사역에 한 개도 얽매이지 않냐하고 선한 본성을 100%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행할 수 있는 것,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을 안요하세요. 지혜로운 자는 인을 실천하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나 주위나 모든 사람한테 유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지혜로서 지식으로서 알기 때문에 인을 갖다가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자는 생이지지를 두고 한 말이고 지자는 하기지지를 두고 한 말이라고 주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인자는 아니하고 지자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강가지인은 어찌 됩니까? 강가지인 그 사람이 저지른 허물을 보고서도 그 허물에는 뭡니까? 유가 있다라고 했죠. 잘못을 딱 지는 것도 유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 허물을 봐도 그건 뭡니까? 유를 알 수 있으니 그 나오잖아요. 이것은 유가 아니고 가극이단이죠. 가극이단. 허물을 보내다도 가극이단에 각각 그 유가 있으니 무리단자입니다. 그래서 강가지인은 뭡니까? 잘하는 걸 보고 인을 하는지 불인을 하는지 보면 다 알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만을 보고도 인한 사람인가 불인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뜻이 강가지인이었죠. 그래서 어찌 됩니까? 실수로 인자는 어찌 됩니까? 너한테 잘해주려고 하다가 실수하는 게 인자의 실수인 거예요. 불인자의 실수는 지욕심 채우다가 잘못한 사람이죠. 잘못되는 거죠. 강가지인이란 말, 그 사람이 하는 올바른 행동 아니라 잘못해라는 실수만을 보고서도 그 사람이 인자인지 불인자를 알 수 있다는 유명한 말입니다. 그 다음 공자님의 도를 갖다 공자님 성품은 온, 양, 공, 금, 양이라는 5개 차공이 한 말. 그 다음 목탁이고 그 다음 공자님의 도를 갖다가 말한 겁니다. 공자님 일이 간지는 공자님 자신의 도를 자기가 한마디로 한 겁니다. 삼아 내 도는 평생에 하나로서 일관되어 있다. 하나로서 간통되어 있다. 엄청 멋있는 말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서 이렇게 일관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자가 그 일관된 게 뭡니까 하고 물었으면 진짜 공자님이 말씀했을 텐데 증자는 다시 묻지를 않고 예 소리만 한 겁니다. 예, 그는 당연히 알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뒤에 그걸 하고 나서 뒤에 문인들이 안다고 했는데 증자님 그게 뭡니까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부자기 도는 뭐일 뿐이다. 충서이라. 부자의 도는 평생의 부자의 도는 딱 충과 서일 뿐이다라고 해요. 충과 서일 뿐이다. 충은 뭐입니까? 예, 밑에 있는 징입니다. 서는 뭐입니까? 축입니다. 그래서 충서를 다른말로 하면은 징기축입니다. 자기 자신의 최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징기지심이 충이요 축이 금인이 서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참 충이라는 것이 정말 매력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나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이나 정성을 100%다 쏟아가지고 우리가 해보는 것, 이겁니다. 그 중에 뭐 알맞게 일을 하면 내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 무엇이 이익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 쏟아가지고 어떤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진기라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충은 뭐라고 나옵니까? 충은 천도라고 합니다. 하늘의 도가 충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이라는 걸 보려고 보면 마치 제일 잘하는 게 태양 같은 겁니다. 저 태양은 누구나 어느 상황 어느 공간에 변함없이 저런 햇빛을 열어주고 그러하는 거죠. 이런 게 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충서라는 그 정자가 우리 선생님의 도는 충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충서라는 것은 하면 진기와 충입니다. 진기와 충. 내가 앞 시간에 한 겁니다. 계면사제의 흰자를 보면은 어진이를 보면은 어진이가 아닌가를 갖다 구분하기도 쉽지 않죠. 우리가 맹자를 보면서 제일 해놓기가 쉬운 게 뭐 있습니까? 뒤에는 향원이라는 말이 나왔었죠. 겉으로 보기는 훌륭하고 모든 걸 다 처리하는 것 같은데도 속에 보면 아무것도 없고 지욕심은 채우고 결국 성인의 도에 해가 되는 사람을 항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hen자인지 아닌자를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hen자라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하고 뭡니까? 가지런해지기를, 통일해지기를 갖다가 생각하라는 이런 것들이 뭐 성인의 말입니다. 정말 부모를 섬길 때 정말 좋은 말이 기간이죠. 기간. 요 기자는 얼마 기자가 아니고 작을 미자로 했죠. 작을 미자. 기간은 자그마한 소리로 아뢰는 것. 이거 뭐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아뢰가지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 기간입니다. 그렇고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효도의 기본은 아까 뭐 혼정신성 동원하청이라고 했지만은 자식이 효도하는 기본 자세는 뭐입니까? 요거죠. 요즘 세상에는 요런 말 하면 다 알아. 뭐 할 사람이 어디 있게 할 자녀들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한테는 뭡니까? 부모한테는 노이 불호인죠. 노이 불호. 아무리 수고로 와도 원망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죠. 노이 불호. 그래서 노이 불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오늘 한 겁니다. 누런 미네. 말은 은밀하게 하고 행실은 민첩하게. 민첩을 보세요. 민첩하다는 것은 뭐 똑같이 굉장히 빨리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방이 내지는 너무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미연에 일어나기 이전에 진짜 민첩하면 일어나기 이전에 그것을 방비하는 것, 하는 것. 또 놈들이 바람이 있으면 바라기 이전에 알아서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민첩한 겁니다. 누런민행이 나오고 덕불고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들이고 성인이 한 말을 갖다가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뭐 세상에 뭐 훌륭하고 멋있는 말이 뭐 어디든지 다 없겠습니까만 그래도 가만히 이 논의 지제는 뭐 5권 4권까지 왔습니다. 4권까지 나오면서 그 성인이라고 하는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정말 저는 생각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성인의 말을 한 번쯤 음미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와 또 이런 인연이 된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감사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갖고 뭡니까 8일편하고 2인편하고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앞에 조금 나가겠습니다. 제5 공야장 제5권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야장 제5 넘어갑니다. 이 공야장 편은 조금 특별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인물편이 주로 조금 많습니다. 인물편. 그래서 공야장 제5 되어 있습니다. 그 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보면은 주 보면 차편 다면은 이게 이 편은 될 거니까
토가 은자입니다. 차편은 되겠죠. 차편은 개론 이거는 모두 논하겠다 이 말이죠. 뭘 논했어요? 차편은 개론 고금 인물 행부 득실이니 되죠. 모두 무엇을 논한 것이니? 고금 인물 옛과 지금의 인물들의 뭡니까? 어떤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그 인물들의 현부 현부에서라습니다. 요 현 있고 부자 있는데 부자기는 무슨 부자라고 하나요? 이 부자는 뜻이 뭐인가요? 이 부자는 앞에 어떤 문장이 있거나 글이 한 게 있거나 하면은 앞에 그와의 반대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뜻은 뭡니까? 그렇지 않을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을 부자. 그래서 그렇지 않을 부자입니다. 그 앞에 있는 요것과는 반대된 것, 그렇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현부는 뭡니까? 어질거나 어질지 아니한 것. 그게 현부입니다. 현부. 그래서 옛사람 고금 인물들의 어진가 어질지 아니한가 어떤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득과 실에 관하여 논한 것이니 되겠죠. 논한 것이니 이것이. 그럼 왜 고금 인물들의 득과 실 잘하고 잘못한 일을 왜 논하느냐? 이런 것들이 보고서 뭐 할 수 있다. 결과가 객물국리지 일단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의 한 단서다? 일단이다. 객물국리. 객물은 뭔가요? 객물 객자 바로잡을 객자도 되고 궁구할 객자가 되죠. 대학에서 말할 때는 객물 취재할 때 객자는 궁구할 객자, 탐구할 객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하는 것들은 물의 이치.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그래서 물의 이치를 궁구하고, 국리가 바로 궁구할 궁자 이치 있자입니다. 그래서 물의 본질을 연구하고 이치를 궁구하는 일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만 봐도 여기는 인물들의 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 27장, 무릇 27장이다. 27장은 동그라미가 27개 있다는 겁니다. 27장이다 되어 있습니다. 호시가 2위, 호시라고 하면 호황국일 겁니다. 호황국. 예. 호시가 2위, 의다, 자공지도 속이라.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호시가 2위 말하기를 이 말입니다. 2위가 나오면 말하다, 생각하다, 여기다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호시는 뭐라고 말하였다? 의심컨대 자공이의 제자들, 자공이의 문도들이 기록한 바가 많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자공이가 말한 것들이 이야기 흔히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호시가 붙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보면 아주 이야기가 간단합니다. 예, 그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위 공야장 하사대 가체야로다 수제 누설지 중이나 비기제야라 하시고 이기자로 처지하시다. 자위 남용하사대 방유도에 불패하며 방무도에 면허 행육이라 하시고 이기 행지자로 처지하시다. 자위 자천하사대 군자제라 야긴이여 노무 군자자면 사은치살이요. 사은치살은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그 다음 자공이 문활 사야는 하여하니 있고 자왈 여는 기한이라 왈하기야 있고
왈호렌이 아니라. 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것도 여기도 뭐 어려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인물평입니다. 나오는 앞에는 공야장이 나오고 남룡도 나오는데 다른 데는 뭐 공야장과 남룡에 대한 어떤 뭐 기록이나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공야장은 누굽니까? 공야님의 사위입니다. 공자님의 사위. 공야장은 그거 써놨잖아요. 공야장 공자님의 사위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남룡은 뭡니까? 남룡은 질서입니다. 질서입니다. 남룡에 관한 이야기는 이 말고 한 게 있습니다. 남룡이 엄청 말을 갖다가 조심했다는 게 나옵니다. 뒤에 가면 남룡이가 평생에 즐겨 애순했던 말이 남룡은 뒤에 이야기네요. 예. 그래서 공야장은 사위인데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자위 공야님이 공야장 자기 사위를 평가한 말입니다. 그래서 공야장 자위 공야장 하사대 가채야로다 됩니다. 공자께서 공야장을 이르시되 공야장을 보고 이르기를 가채야로다. 가채야 가짜가 나오면 해석 두 가지 뭐 할만하다 뭐 할 수 있다 가능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가채야로다 첫자가 뭡니까? 안에 첫자가 첫자가 나오면 해석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 게 이 안에 첫자죠. 그럼 이 뭡니까? 가채야로다 하면은 사자 첫자 안에 삼을만 하다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자 이게 뭡니까? 안에 저자지만은 시집 보낼 저자입니다. 시집 보낼 저자. 그러니까 상대방 하면 사위 삼을 저자가 되는 거예요. 사위자. 그래서 저 항에는 시집 보낼만 하다라는 뜻이죠. 시집 보낼만 하다. 그런 겁니다. 가채야로다. 가짜는 뭐 할만 하다입니다. 공야장을 두고 이러기를 시집 보낼만 하구나. 다른 말로 사위 삼을만 하구나 이 뜻입니다. 사위 삼을만 하도다 라고 하면서 아메 공야장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메 감옥에 한번 갇힌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상고를 안 해봤습니다. 수제 누설지중이나 비록 그가 예전에 한때 어디에 있기도 했지만은 누설입니다. 누설 뭡니까? 그러니까 제지은 사람 제면은 이 포성줄을 갖다 누설을 하죠. 비록 이렇게 포성줄에 한번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감긴 적이 있었지만은 비록 누설에 사람을 갖다 제지은 사람을 잡으면은 검은 새끼를 갖다가 누설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 제지은 그 포성줄에 그렇게 묶인 적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뭐였다? 비기제야라다. 그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죄가 그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연좌돼 가지고 간다는 거죠. 비기제야라. 공자님의 자제분 몇 분입니까? 모릅니다. 저 나와 있는 그래서 나와 있는 것들을 따오면 공자장이 나와 있고 아들 이가 있고 그래야 나있지 얼마인지는 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 기자로 그의 아들 자자는 아들인지 다른 건 모두 다 기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들은 남이라고 쓰고 딸은 여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기자로 하면 그 딸로 되겠죠. 그 여식으로서 저기서 처지 이에 뭐 하게 하였다. 시집가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유를 삼았다. 자위 남룡하사대 공자께서 남룡에게 이르시되 남룡은 어찌 됩니까? 시경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백규지점은 상감하나 백규 흰 홀규자 흰 홀에 이렇게 흰 홀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금이 하나 박힌 것. 백규에 이렇게 흰 옥돌에 탁 숨어 있는 그 흠집도 어찌 됩니까? 상감하 그 갈아서 없앨 수가 있지만 사은지점은 내가 한 말에 금이 탁 배어 있는 이거는 불가마야라. 그것은 갈아서 없앨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나오는 말이 시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항상 이것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남룡입니다. 백교지점은 상감마야로 돼 사은지점은 불가마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룡이는 어찌 됩니까? 남룡을 두고 공자님이 이러시기를 방유도에 불패하며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는 말이죠.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또 어찌 도가 있을 때는 어찌 됩니까? 그 사람의 그 재능이나 인격을 보고서 다 등용해 쓴다는 거죠.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도 폐해지지 아니하고, 폐는 어찌 쓰이지 아니하고 방치되는 걸 폐라고 쓰는 거죠. 나라에 도가 있을 때도 폐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유일로 방치되지 아니하고 방무대에, 나라에 도가 없을 때고, 이거는 위기는 어려운 때인데도 재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나라에 등용된다는 거예요.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도, 나라에 도가 어질 때에도 불의의 사고나 당하거나 그런 행력에 휩싸여 가지고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나라에 도가 없을 때도 면허 행육, 행물이나 죽임 당을 했어서 벗어날 만하니 얼마나, 이만 봐도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면허 행육 할 것이다라고 하고 어찌 됩니까? 이기 행지자로, 그 행의 딸로서, 그러니까 진료죠, 진료. 그 행의 딸로서 이에게 시집, 그 첫자, 시집 보낼 첫자입니다. 이에 시집을 보내셨다라고 해가지고 공야장하고 남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자위 자천 하사대, 자천 공자의 제자입니다. 공자의 제자고 주여 보세요. 성이 복지입니다. 복지할 때 복자입니다. 복지할 때 복자죠. 복자고 이름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복이고 이름이 복부제입니다. 복부제. 복부제가 복자천이가 누구하고 동갑이냐 하면은 누구 아내하고 동갑입니다. 아내하고 같은 동갑입니다. BC 521년생입니다. 아내도 BC 521년생이고 복자천이도 521년생입니다. 그런데 공자님의 이때 자공 또 복부제 안회에 있을 이때 중기 제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중기 제자들은 덕행가가 엄청 많습니다. 덕행. 말기 제자들은 언어가가 많습니다. 언어가가 문장 쪽에. 그래서 이 자천이도 덕행으로서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위 자천 하사대, 이것도 평한 말이죠. 자천을 두고 이런 겁니다. 군자제라, 군자로다라고 합니다. 군자제라 야긴. 군자제라 야긴이여 도치의 문장이죠. 그래서 군자로다 야긴 뭡니까? 야긴, 이 사람이여 됩니다. 약자 이약자입니다. 차인하고 같습니다. 군자제라 야긴이여, 군자로다 이 사람이여 라는 뜻입니다. 군자로다 이 사람이여, 군자로다 이 사람이여 어찌 됩니까? 노무군자자입니다. 그런데 군자로다 이 사람이여 해놓고 노무군자자면 사은치살이여 됩니다. 이 노나라에 어찌 됩니까? 이 노나라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군자는 어찌 됐냐? 복자천 이전입니다. 이 노나라에 대대로 군자가 없었다면, 사은치살이어 되었습니다. 사은치살이요. 복자천은 뒤에 가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어떤 것이 나옵니까? 복자천이. 뒤에 가면 나오는 복자천에 관한 이야기가 뭐 나옵니까? 복자천, 자네는 이제 공부 다 됐고 이제 벼슬 할 만하다 라고 해가지고 공자가 뭡니까? 벼슬을 하러 나가라 그랬죠. 그래 이제 벼슬 하러 나가라 하니까 복자천이 어찌 됩니까? 저는 아직까지 공부가 덜 돼서 벼슬 하러 나가기 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복자천이죠. 그리고 주에 나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주 안 뽑지도 않고 그래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자천입니다. 그래서 아내 공자의 제자중에서 그 칭찬을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복자천입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복자천을 보고 말하기를 노나라에 그 이전에 이러한 군자의 풍모나 그런 전통이 없었다면은 사은치사라요. 사는 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요는 뭡니까? 이것을 됩니다. 그래서 노나라에 이전에 군자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복자천이가 은자는 어찌입니다. 복자천이가 어찌 복자천이가 어찌
복사 이 사람이 어찌 이런 행실을 취하여 얻은 데가 있겠느냐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은치살이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자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복자천 제가 찾아보질 않았었는데 제가 뒤에 다음 시간에 제가 요 사은치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궁이왈, 이거는 엄청 유명한 말이죠. 자궁이 물어 말하기를 사연은 이거는 자궁이 자기 자신에 가서 공자님한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자궁이 말하기를 자궁의 스님 이름이 뭡니까? 답목사였죠. 답목사. 그래서 자기입니다. 공자님이 그릇에 관한 이야기는 엄청 많이 했죠. 군자는 불기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정해진 그릇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공이 묻기를 저는 이 말이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말할게. 저는 하여 선생이 보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은 게요. 선생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멋있는 질문입니다. 공자님은 제가 볼 때는 논어 전편을 통해서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공입니다. 아내 다음으로는 아내에 못지않게 이야기를 잘한 분이 자공입니다. 그래서 그 자공은 평생에 공자님을 가까이서 모셨고 해가지고 물었습니다.